자, 오늘은 신헌조라는 사람의 유명하진 않아요. 그죠? 벌의 줄 잡은 갓을이라는 시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작품은 작가가 강원도 감사로 있을 때 선정을 다짐하고 지은 시조라고 합니다. 백성의 뜻을 바르게 알아야 선정을 베풀 수 있는데 아전들의 고압적인 자세에 백성이 위축되어 할 말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비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. 그러면 어떤 내용인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. 이거는 감사로 있는 사람이 지은 시조인데 평시조가 아니네요. 그죠? 이게 중간에 쭉 긴, 자, 평시조가 아닌 사설시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그럼 어떤 내용인가 볼까? 벌의 줄 잡은 갓을 헌옷 입은 저 백성이 그 무슨 정원으로 두 손에 소지지고 공사문 들이달아 앉는거나 동원들의 쥐 같은 형방놈과 범 같은 나비들이 쥐 같은 형방놈과 범 같은 나졸들, 나비가 아니라서 나졸들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오히려 이 하위 관리들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. 아뢰어라 한 소리에 혼비백산하여 하올 말 다 못하니 오른속니 굽어지네. 아마도 평이근민하여야 도달민정하리라. 이게 상당히 감사한데 이건 누워서 침 뱉기 아닌가? 자, 어떤 내용인지 한행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벌의 줄 잡은 갓을 쓰고 헌옷 입은 저 백성이, 자, 벌의 줄은요 벌레가 쳐놓은 줄, 벌레줄이에요. 자, 벌레가 줄을 치는 경우는 거미죠. 그래서 거미줄이라고 본다면 벌레의 줄 잡은 갓이라고 하는 것은 거미줄이 쳐진 갓을 쓰고 헌옷 입은 저 백성이니까 아마 이게 관찰 대상이 되면서 매우 누추한 가난한 백성이겠습니다. 그래서 외양 묘사를 통해 인물의 처지를 드러내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네요. 그 무슨 정원으로 두 손에 소지지고 공사문 들이달아 앉는거나, 자, 여기서 말한 정원이라고 하는 거는요, 원해요. 정은 진정하게 원하는 거, 어떤 소망이 있다는 거죠. 그게 뭔지는 잘 몰라요. 그죠? 그냥 그 무슨이라고 표현한 거야. 이건 어떻게 본다면 이 작품 자체가 관찰자적 시점이기 때문에 전지적 작가 시점이면 다 들여다봤지. 그래서 이걸 관찰자의 한계라고 봅니다. 두 손에 소지를 지고, 소지라고 하는 건 진정서 내지는 뭐 고발장 기타 등등 공사 대문, 관청의 대문에 뛰어들어가 앉아있구나.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거예요. 용무가 있는 거죠. 동원들에서 쥐 같은 형방놈과 범 같은 나졸들이, 쥐 같은 형방놈, 범 같은 나졸들, 자, 비유법이죠. 무슨 비유법? 직유법이죠. 이 직유법을 통해서 형방과 나졸이라고 하는 하위 관리들을 뭐하고 있어?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. 뭐라고 보는 거야? 백성을 억압하는 무리, 즉 탐관오리로 바라보고 있는 거죠. 근데 얘네들은 자기 부하들이잖아. 내가 그러면 지는 관리감독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지. 누워 침뱉기 같은데. 어쨌거나 간에 아뢰어라 한 소리에, 아뢰어라 한 소리는 뭐뭐 하는 소리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요, 큰 소리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데, 어쨌거나 간에 아뢰어라 라고 하는 건 인용법이죠. 이 인용법을 통해서 어떤 생동감, 즉 생생함을 주면서 관리들의 고압적인 태도를 보여줘요. 그러다 보니까 이 허름한 옷을 입은 백성이 혼비백산하네요. 한마디로 몹시 놀라서 넋을 잃었어요.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제대로 못해. 하고 싶은 말을 제대로 못하니까 이 무엇 때문에 왔는지, 무엇이 문제인지 제대로 전달이 안 되겠죠. 그러다 보니 오른속니가 굽어졌다는 것은 결국 뭡니까? 송사가 제대로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. 상황에 대한 평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결국은 얘네들이 아뢰어라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지, 혼비백산하여 그 다음에 굽어진 거죠. 자, 이런 문제 상황을 제시하는 데 있어서
인과적 구성을 통해서 나졸들이 아래어라에서 혼비백산하여 굽어졌다.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. 아마도 평상시에 백성과 가깝게 지내야 그래야 거리감이 없겠지. 자, 도달민정 백성들의 속사정을 잘 알게 될 것이야. 그리고 나는 이렇게 할 것이야 라고 문제 상황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면서 또 자기는 그렇게 하겠다라는 어떤 다짐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. 우리가 이 구절을 가지고 여기까지는 쉽게 파악을 해요. 근데 이거를 잘 놓쳐요. 왜 놓치느냐? 이 작품은 감사인 작가가 쓴 거다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이게 왜 다짐이에요? 라고 하는 걸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는 작가가 누구인지를 알면은 여기까지는 갈 수 있겠죠. 자, 이렇게 해서 우리는 벌의 줄 잡은 가슬이라고 하는 시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. 그럼 전체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사설시조고요. 풍자적이다. 그 다음에 의지적이다. 그 다음에 비판적이다. 선정에 대한 다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백성의 뜻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현실과 자, 여기까지는 쉬워. 선정에 대한 다짐, 요게 중요한 거야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. 현실의 모습을 보여준 후 이를 자신의 다짐으로 형상화하고 있다. 자, 이 작품은요, 저 백성이 무슨 정원으로 두 손에 소지 쥐고 공사문 들이달아 앉는구나 라고 화자가 관찰자의 입장에서 관찰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. 그리고 난 후 동원들의 쥐같은 형방놈과 범같은 나졸들이 아뢰어라 한 소리에 혼비백산하여 하올말 다 못하니 오른속니 굽어지네 라고 해서 이 나졸과 형방 때문에 할 말을 다 못하는 문제 상황을 목격합니다. 이후 화자는 평이근민하여야 도달민정하리라 라고 이러한 문제 현실이 평이근민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은 도달민정하겠다고 다짐합니다. 이렇듯 이 작품은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관찰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문제에 대한 원인 분석과 그리고 그 다음에 자신의 다짐을 드러내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. 특히 중장 이 부분이에요. 중장을 보면요, 우리가 인과적 구성으로 이어져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. 즉 무슨 말이냐? 자, 동원들의 쥐같은 형방놈과 범같은 나졸들이 뭐 했어요? 아뢰어라! 라고 큰 소리를 칩니다. 그러자 백성이 혼비백산하고 혼비백산하니까 오른속니가 굽어지네. 와 같은 인과적 구성에 따라 전개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두 번째,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여 대상의 성격을 제시하고 있다. 표현상의 특징이 되겠네요. 자, 비유. 뜰의 쥐같은 형방놈과 범같은 나졸들이 라고 해서 평이근민하지 않는 관리들을 쥐같은, 범같은 이라고 비유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. 또 시어를 보면은 평이근민 또는 도달민정이에요. 평이근민이란 평상시에 백성과 가까이 지냄이란 뜻이고 도달민정이란 백성의 속사정을 잘 안다라는 뜻의 한자 관용어입니다. 이렇게 관용어를 인용하여 화자의 신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. 양반이고요. 민정을 살피는 자라는 거죠. 또 하나 묘사예요. 벌의 줄 잡은 갓을 쓰고 헌옷 입은 이라고 하는 묘사를 통해 관찰 대상의 처지, 어떤 처지? 가난한 처지를 드러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. 인용이죠. 아뢰어라. 간접인용. 간접인용의 방법을 사용하여 현장감 있고 사실감 있게 형상화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우리는 신현조의 벌의 줄 잡은 갓을이라고 하는 작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. 자,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.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